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수 없이 성장한 기획자의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정아람이라고 합니다. 일단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하시면은 보통 창의적인 결과를 만드는 방법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사수 없이 일을 처리하는 동안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법이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먼저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 연차가 저는 좀 궁금한데요. 혹시 지금 현재 일을 준비하시거나 3년차 이하다 하신 분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네요. 그러면 이제 7년차 이하다. 네, 굉장히 많으시군요. 그 이상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저의 이 강연은 좀 저연차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던 기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좀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저런 방법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IT 기획자의 스킬을 말했을 때 보통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네, 대답이 없으시죠?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구글링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획자의 스킬, IT 기획자의 능력, IT 기획자의 역량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웹페이지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원래 사실 능력과 역량은 좀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거를 같은 의미로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IT 기획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이러한 역량들을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능력은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 스킬이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 스킬이에요. 하드 스킬은 직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 구사 능력이 될 수 있고요. 문서를 다루는 툴의 능력, 개발자라고 하면은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는지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소프트 스킬은 이런 기술적인 역량 외에 조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태도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 기획자들에게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대인관계, 이해력, 분석력, 창의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생각하는 방법은 소프트 스킬에 관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생각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저희 생각이기도 한데요. 기획자의 생각하는 방법, 기획자가 생각하는 법, 사고력은 이해력, 분석력, 창의력과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이 사고력을 검색을 해보면은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하고 궁리해서 이해하고요. 생각하고 궁리해서 분석해요. 그리고 생각하고 궁리한 결과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 좀 더 중요한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보통 저연차 분들은 그래도 조금 실무에서 하는 그런 역량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디스크립션을 쓰는 능력이 더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1년 차일 리가 없어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3년 차 되고요. 5년 차 돼요. 심지어 오늘 날짜를 봐보세요. 벌써 2024년 절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반년 지나면 내년이 돼요.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당장에 실무를 하는 역할이지만 언젠가는 프로젝트를 리딩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 돼요. 그런데 이 리딩을 하게 된다는 것은 회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기존에는 저희가 하드 스킬로 잘 써가지고 어떤 페이퍼 워크로 된 결과물을 냈다고 하면은 이제는 회사는 저의 판단력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연차에 오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제가 페이퍼 워킹을 하고 이런 데에서 한계가 들더라고요. 의견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저 연차분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일 거예요.
생성형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구글에서도 굉장히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해고를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위기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획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결과물을 이게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이걸 어떻게 쓸지 생각하는 거는 결국 기획자의 몫입니다. 사람의 몫인 거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이 생각하는 스킬, 이 능력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아직 제 소개를 안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앞서서 제 소개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사수가 없이 입사를 했고요. 심지어 그 회사에서는 기획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과 개발 사이에서 낑겨서 자랐습니다. 근데 심지어 저는 기획자로 포지션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저기 필요할 것 같다 하다 보니까 기획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길가에 보면 잡초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생에서 발화했어요. 자연 발화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야생의 기획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8년차 기획자이고요. 이제 좀 있으면 9년차가 되는데 제가 뭐 그동안 계속 사수를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수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누군가의 사수가 되어 있고요. 어쩌다 보니까 팀장이 되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어학 전공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IT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던 상태였어요.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 뭐 회사 방침 때문에 저기 뭐 현장 교육도 가고 현장에 앱 설치도 가고 막 현장 영업도 뛰어보고 디자이너가 이거 못 해주겠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기획적인 지식을 언제 좀 제대로 쌓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가장 친했던 플랫폼이 구글이었어요. 모르면 일단 구글에다 검색을 하는 거죠. 왜 이런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막 회의를 하면서 기술적인 얘기가 막 오고 가요. 오고 갔는데 아는 척을 해요. 그리고 수첩에다 조용히 적는 거죠. API가 뭐지? 프레임워크가 뭐지? 이런 걸 막 적어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조용히 제자리로 들어와서 일단 구글링을 하는 거예요. API란, 프레임워크란,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기획서를 적어가요. 그러면은 막 개발 부장님이 막 저를 부르세요. 근데 여기 혹시 개발자 계신가요? 개발자분들이 사실 조금 까칠하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말이 안 되는 기획서를 보면은 화가 이렇게 오르실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막 뭐라 하세요. 여기선 뭐가 부족하고 뭐 어쩌고 왜 이래 막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듣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거에서 보강을 하고요.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발자분들이랑 디자이너분이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완전 신입일 때 저의 연차 혹은 그 이상이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전에 수행했던 프로젝트의 기획서를 던져줍니다. 이런 거 한번 참고해봐. 그러면 딱 그걸 받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그걸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가끔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렇게 자랐는데 내가 과연 누군가의 사수가 되고 누군가의 어떤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이 되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설상가상인 게 제가 이상하게 회사에 이 회사는 다른 업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회사의 신사업 업종의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사업도 뭐 보통 신사업하면은 갑자기 뭐 이커머스를 한다든가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되게 그때 핫한 잠깐 반짝 떠오르고 막 되게 핫한 그런 앞서 나간 주제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막 O2O가 있고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게임의 서드 파티인데 저는 지금 여기에서 저희 회사 업무의 솔루션을 효율화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AI를 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웹3를 하자 이래서 웹3를 막 조사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분야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야생의 기획자의 특징이 나오는 거죠. 일단 잘 모르겠는데 해야 돼요. 일단 잘 모르겠는데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대기업이나 뭐 유니콘 기업을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일단 중소기업들은 별로 그렇게 정확한 업무를 던져주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주로 오더가 떨어지는 게 오늘은 뭐 제가 뭐 우리가 뭐 검색을 해서 봤는데 요즘 이런 게 핫하더라.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뭐 어떡해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또 제가 아니면 할 사람도 없습니다. 왜 흔히 말하기를 기획자의 업무는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업무를 빼고 난 나머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과업을 맞았을 때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일단은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뭐라도 결과물을 내고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아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 세 가지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과 목표를 정의하자. 두 번째, 작은 단위로 쪼개서 바라보자. 세 번째, 묶어서 정리하자. 다양한 관점으로. 이 방법들은 당연하게도 제가 고안을 해낸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저보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고 많은 이론들을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것들을 보고 저에게 맞게 정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사실 제 부사수한테 가르칠 때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옆에 붙어 있을 건 아니잖아요. 뭐 그 친구도 좋은 기회가 된다면 이직을 하게 될 거고, 저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다른 팀으로 간다든가 그런 식의 뭐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전 판단하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그 사람도 프로젝트를 리딩을 하게 될 거니까요. 그런데 이 방식이 저는 항상 모든 방법에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여러 가지 이론을 보고 그것을 저에게 맞게 가공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본인이 맞게 여러 번 해보고 습득해서 체화를 시켜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저도 이게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뭔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 다음에 여기 이 항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목적과 목표를 정의하자. 이게 보통 과업을 딱 봤잖아요. 그럼 혹시 다 한 번쯤 있으셨을 것 같은데 화면을 먼저 그리는 일을 해보신 적이 없나요?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니까 그런 경험이 다 있다, 한 번쯤은 있다고 할게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적과 목표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하는데 이 기획을 왜 해야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좀 더 좋습니다. 사실 제가 목적과 목표를 먼저 생각하자고 말씀드린 거는 디렉팅이 위에서 정확하게 내려오면 좋아요. 좋은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목적과 목표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의 정의를 내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기획에 있어 나침판이랑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방향성을 알려주고요. 목표는 내가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있고 없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오거든요. 왜 우리 다들 흔히 전문용어로 삽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해지면은 그 삽질을 하는 빈도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목적과 목표를 제 스스로 정의를 하는 게 제 스스로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인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일명 세뇌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정의된 얘기를 팀원들, 그리고 개발자랑 뭐 디자이너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쉽고 그리고 얘기를 했을 때 의견이 나오기도 좀 더 편하겠죠. 근데 여기서 정확한 목표가 없다 하면은 그걸 나올 때까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오더를 주신 분을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얘기를 할 때까지 그분을 쫀다든가 아니면은 제 스스로 정의를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는 팀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만의 스스로의 목표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끝내자라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좀 더 품이 덜 가는 거를 선택을 하겠죠. 네, 두 번째, 작은 단위로 쪼개서 바라보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명 분석의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를 이렇게 쪼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과업을 받았다. 그러면 하면은 기준을 정해놓고 한번 쪼개서 보세요. 이게 예시로 제가 직장인의 최대 고민을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직장인의 최대 고민은 오늘 점심 뭐 먹지거든요. 네. 그러면 딱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 먹지를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냥 막 생각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누는 거예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중에서 뭘 먹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아, 점심시간은 너무 작고 소중하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자. 그러면은 건물에서 5분 내에 갔다 올 수 있는 곳을 고르게 돼요. 그러면은 한식, 뭐 일식, 양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서 일단 메뉴가 추려지죠. 뭐 돈가스가 있고 부대찌개가 있고 소바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이제 기준이 생겨요. 아,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덥다. 그러니까 시원한 걸 먹자. 그렇게 해서 소바를 먹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 과정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서를 써야 되는데 내가 뭐부터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 목적과 목표를 써서 정리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육하원칙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최종 결과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내가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를 쪼개보기에는 되게 좋아요. 그걸 적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빼고 뭘 더 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이 쪼개는 것 자체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산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내가 조금 약간 여기에 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다시 그걸 보면서 이게 맞는 방향인지 스스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묶어서 정리하자. 다양한 관점으로입니다. 이제 분석을 다 했으면 여기서 옥석을 가리고 새로 뭔가 묶어서 정리를 하는 걸 해야 돼요. 숲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막 쪼갰어요. 쪼개고 나서 다시 목적을 보고 판단을 해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에 맞게 그걸 계속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또한 계속 산으로 가게 됩니다. 뭐 가까운 예시로 예를 들어 뭐 고객의 뭐 어떤 사용성을 향상을 시키자 막 아이디를 하다 보면은 원래는 A라는 기능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B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C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D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막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기간은 계속 늘어지고요. 인력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속 목적과 목표를 체크를 하시는 작업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쪼개놓고 합치다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게 새로운 관점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든 나와요. 어떤 형태로든이라는 게 내 주장을 강화하는 뭔가가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또 새로운 실마리의 무언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마리를 찾으면은 또 거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계속 이 작업을 반복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네, 실제로 적용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2년 차인가? 한 3년 차 초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그 임원분이 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딱 물으세요. 아람님 요즘 바빠요? 그래서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회원 분석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표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갑자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때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학 전공자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분석의 기법이라든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제가 갖고 있던 거는 날것의 데이터, 회원과 주문 데이터 그리고 제가 없었던 것, 갖고 있던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이거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지 저도 방향성을 잡잖아요. 그럼 다시 그 임원분을 찾아갑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실 어떤 일정이 있으신가요? 이걸 왜 누구한테 보여주실 건가요? 막 이렇게 인터뷰를 막 해요. 근데 뭐 이게 회사마다 분위기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계셨던 저희 임원분께서는 굉장히 나이스하신 분이라서 내가 뭐 언제 가가지고 고객사를 미팅을 하는데 좀 뭐 우리랑 잘 해보자, 계속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목적과 목표가 나오는 거죠. 고객사를 대상으로서 이 회원 데이터와 주문 데이터로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계속하자는 제안의 메시지를 내보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그걸 받으시는 분도 저도 방향이 좀 더 명확하게 되고 서로 간에 어떤 신뢰관계가 있는 거죠. 아, 얘가 정해진 기한 안에 뭔가를 가져오겠구나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거예요. 일단 데이터는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구글링을 열심히 해봅니다. 마케팅에 대한 엄청난 얘기가 나와요. 잘 모르겠어서 다시 닫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회원은 가입 시기야, 최종 로그인 시기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 막 쪼개는 거예요. 주문은 주문을 언제 했는지, 주문을 뭘 했는지, 이 사람이 몇 번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막 쪼갰어요. 지금 이쪽에 보시는 저 리스트들은 제가 작업했던 것 중에서 일부만을 이렇게 마스킹 해가지고 갖고 온 거거든요. 저거보다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삽질을 했습니다. 뭐가 좋을지 몰라서요. 그리고 막 가입 시기별로 막 나눠봤는데 뭐 어떤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막 되돌아가고 막 이런 작업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구글링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 회원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를 통해서 또 분류하는 기준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막 해서 이탈 회원, 뭐 위기 회원, 열성 회원 막 이런 식으로 막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모르면 다시 구글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들이 막 나왔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정보는 고유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의 로그인 일시와 회원 뭐 주문 일시 이런 것들을 다 매칭을 해서 봤습니다.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묶다 보면 신기하게도 뭐가 인사이트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가입 시기별로 마지막 가입 시기별, 마지막 로그인일 그리고 주문 횟수를 이렇게 나눠서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이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지 이런 뭉뚱그려져 있는 뭔가가 보여요. 아, 그럼 여기서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뭐 가입을 하고 나가지고 며칠 이내로 주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탈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접근을 하고 다른 걸 또 묻혀 하다 보니까 아, 어떤 회원들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은 어떤 상품들을 많이 사더라. 그러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다시 막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왔던 게 저 일부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데이터를 막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만든 데이터를 그냥 보여드리면은 뭐 받으시는 분이 저에게 오더를 주신 분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의견을 코멘트를 달았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쪽 고객사와 우리는 좀 더 회원 모객을 위한 어떤 마케팅을 공동 마케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행히 저에게 그 오더를 주신 임원분이 아, 이 관점이 좋다 흡족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아니었다면 전 다시 리셋을 했겠죠. 다시 찾지 않는 무언가의 답변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했을 겁니다. 네, 이런 작업들은 사실 1회로 끝나잖아요. 이 안에서 무수히 많은 분석이 있고요. 무수히 많은 뭐 합쳐서 아이디어 내는 것들도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단 하루아침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삽질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좀 그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힘들다.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치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과정을 계속 진행을 했던 거는 이렇게 했던 것들이라도 저에게 나중에 다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100가지의 삽질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98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98개는 아니라는 확신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들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시도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방법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자료와 책을 각각 한 가지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맥켄지 컨설팅 그룹의 사고 분석 기법 중에 미시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기법이고요. 굉장히 유명해서 네이버에 치시면 다 나와요. 구글에 치셔도 다 나오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서로 배타적이면서도 부분의 합들이 전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제 식대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한 가지 현상을 분석을 할 때 중복되지 않는 기준으로 다 분석을 해놓고 이걸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했던 거는 전에 있던 회사에서 이런 컨설팅 이론들을 좀 많이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 이게 뭐야 뭔지 모르겠어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어떤 걸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인데요. 제가 신입 때에는 지금처럼 IT 기획자에 대한 어떤 도서나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어디서 이걸 얻어야 되는지 몰랐었죠. 그래서 일단은 기획이라는 넓은 관점에 있어서 자료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았던 거는 뭐 광고 기획, 이런 마케팅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책 표지가 두 개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샀을 때 버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최신 신간 버전이에요. 이때 제가 저걸 샀었을 때 띠지에 보면은 이 저자분이 공모전의 여왕이다. 이분은 이미 대학생 때 공모전 상금으로 혼수를 마련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자극적인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린 듯이 샀습니다. 홀린 듯이 딱 사서 봤는데 이게 제가 읽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계속 지금 기억이 남는 거는 내가 원페이퍼로 기획서를 작성을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하라라는 거였고요. 내가 설득이 되지 않으면 남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진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보고 나서 지금도 저는 뭔가 기획을 하기 전에 뭐 엑셀이든 메모장이 등을 켜가지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제 사수한테도 제 부사수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기획을 하는 방법부터 내가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지 좀 효과적일까를 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책이라서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3분 정도 남았는데 FAQ, 아니 Q&A나 이런 거는 따로 받을까요? 네, 그러면은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